아마도 현재 파워뱅크 브랜드 중에서는 인지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에코플로어의 델타2 파워뱅크를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델타2 파워뱅크를 구매하게 되면요, 델타2 파워뱅크 본체, AC 충전 케이블, 차량 충전 케이블, DC 케이블, 사용 설명서, 빠른 앱 사용 가이드, 품질 보증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자, 델타2 파워뱅크의 무게는 12kg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손잡이까지의 길이는 약 40cm, 폭 21.1cm, 28.1c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량은 1024Wh를 가지고 있고요. 나는 만약에 이 용량이 아쉽다 하는 분은 추가 배터리를 구매하면 용량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인버터가 내장되어 있는 파워뱅크인데요, 1800W까지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400까지도 낼 수 있어요. 1800 같은데 2400W까지 낼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X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서인데요. 원래 출력은 1800W까지 가능하나 소비 전력이 2400W의 제품을 쓰면 그 제품의 소비 전력을 조금 낮춰줘서 1800W로 출력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나왔던 모든 에코플로어의 파워뱅크들은 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만 이번 델타2 파워뱅크에는 안정성도 높고 수명도 긴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면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전원 버튼 있죠. 전원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USB 단자 2개, 그리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패스트 차지 USB 단자 2개, C타입 단자 2개, 자, 그리고 USB 온오프 버튼, 이 버튼을 눌러줘야지 현재 여기에 있는 단자들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에 위치한 판넬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옆에 보이는 게 hour라고 적혀있죠. 현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퍼센트 남은 용량을 나타내고요. 여기 보이는 이 동그란 그래프는 이제 100%일 때는 다 차게 되고 조금씩 이렇게 깎이겠죠. 그리고 00000000이 위아래로 있는데 윗부분은 입력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파워뱅크를 충전할 때 나타내는 와트 수, 그리고 아래는 아웃풋이라고 해서 제품을 사용할 때 그 소비 전력을 나타내주는 수치입니다.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죠. 여기는 바람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커버가 있죠. 이걸 열어보시면 단자가 있어요. 추가 배터리를 구매하시면 여기로 케이블을 꼽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커버를 열어주게 되면요, 시거잭 주행 충전을 할 때 사용하거나 태양광 판넬을 쓸 때 사용하는 단자이고요. 220V 충전을 할 때 사용하고요. 충전할 때 입력이 과하게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차단해주는 그런 버튼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충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자고요. 220V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있는 AC 온오프 버튼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는 시거잭 단자 하나, DC 단자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멍이 2개 뻥뻥 있죠. 반대쪽으로 공기가 들어갔다가 여기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잡고 딱 들기가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가운데는 파워뱅크의 스펙이 나와 있는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4개가 볼록 튀어나와서 파워뱅크를 어딘가 얹었을 때 밑에 최대한 데미지가 덜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플로어만의 독보적인 장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별도의 앱이 있는데요. 자, 어플을 들어가 보시면요, 사용 가능 시간은 물론이고 입력, 출력, 온오프까지 모두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보면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설정이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은 기능, 독보적인 기능이에요. 그거는 바로 AC 충전 속도, 충전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충전을 시켰어요. 1200W만큼 계속해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 속도를 조금 낮춰볼게요. 한 567, 600 정도로 제어했어요. 자, 조금 낮아지면서 600W로 맞춰지죠. 여기서 제일 낮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세팅을 했습니다. 200W 정도 충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100단위로 1200까지 제어가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왜 말도 안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내가 급할 때는 1200W로 충전을 하시고요. 캠핑장 같은 데 가면 600W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100으로 맞춰놓고 충전을 해도 되고요. 사실 이렇게 충전량을 조절하려면요, 다른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용량에 맞는 충전기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어플로 손가락
상방을 왔다 갔다 하면 200에서 1200W까지 조절이 된다는 것,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독보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방전 상태에서 만충 상태까지 1200W로 세팅을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 만에 충전이 되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어 있는 상태고요. 충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11분이 걸렸네요. 영상을 찍고 테스트는 2번을 했어요. 첫 번째는 1시간 11분 만에 만충이 됐고요. 두 번째는 1시간 12분 만에 만충이 되었습니다. 자, 충전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요. 처음에 충전을 시작하면 약 550W부터 충전이 되기 시작했고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1200W로 돌리진 않아요. 그리고 약 3분이 지난 시점부터는 1200W, 제가 세팅해놓은 값까지 윙 하면서 충전이 올라가서 계속 충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충전이 되다가 첫 번째 테스트 때는 90%, 두 번째 충전 때는 85%쯤 되니까요. 1200W에서 다시 한 600W 정도로 조금 충전량이 줄면서 충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전이 끝나기 직전 한 97에서 99% 정도가 되면요. 600W에서 한 번 더 300W로 조금 줍니다. 완전 충전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그 전류를 줄여서 안정적으로 충전을 마무리하려고 스스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렇게 충전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어플에 보시면 온도가 나와요. 자체 온도가 나오는데 점점 열이 오르거든요. 과연 몇 도까지 사용이 가능할지 그게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헤어드라이기를 계속해서 틀어놓고 몇 도까지 작동이 되는지도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62도에서) 멈췄습니다. 아직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현재 1%가 남은 상태지만 62도에서 차단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꺼진 상황에서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과열로 충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62도가 되니까 고온 알람이 뜨면서 파워뱅크도 꺼졌고요. 충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전을 꼽아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충전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전이 될 때 온도를 보니까 52도가 되니까 다시 충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능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지를 테스트 해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한계까지 사용이 되는지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 매트와 냉장고를 가지고 시간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배터리는 만충으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래는 1인용 DC 전기 매트를 깔아 두었고요. 위에는 캠핑용 냉장고를 놔뒀습니다. 지금 시거잭은 하나이기 때문에 전기 매트는 시거잭에 연결을 하고 냉장고는 220V 단자에 연결을 했습니다. 전기 매트를 제일 강하게 틀어줬습니다. 영하 20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통도 하나 넣어둘게요. 자, 작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현재 시간은 9시 36분입니다. (5시 55분) 약 6시가 됐습니다. 완전히 꽁꽁 얼진 줄 알았는데 거의 다 얼었어요. 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최고의 성능을 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 약 8시간 20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필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까지 놓고 쓰지는 않아요. 전기 매트는 약 2, 3단,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영상 1, 2단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헤어 드라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헤어 드라이기를 작동시켜 볼게요. 먼저 로우, 소비 전력은 약 760W 정도가 나옵니다. 700W가 나와요. 자, 2단입니다. 자, 2단은 약 1651W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추가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돌렸어요. 소비 전력이 2284W까지 나옵니다. 자, 낮아졌죠? 자, 방금 전에 영상을 보면서 좀 의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자레인지를 트니까 약 2200까지 소비 전력이 올라갔다가 조금 있으니까 한 1700W 정도로 소비 전력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지?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스펙을 보시면요. 출력 1800, 서지 2700, X 부스트 24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뭐 전기 제품을 쓸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탁 먹어버리는 제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모터류 같은 거 돌릴 때 순간적으로 전기를 딱 많이 먹고 가동이 된 다음에 다시 전기가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쫙 이렇게 먹어요. 순간적으로 먹는 전기를 받쳐주는 게 2700이다 이거예요. 이제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출력은 1800W입니다. 원래 다른 인버터나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끝이에요. 근데 이 에코플러 같은 경우에는 또 X부스트라는 기능이 있죠. 자, 여기가 딱 1800W 선이에요. 제가 드라이기를 켰어요. 드라이기 전기를 키니까 윙 하면서 이 정도 먹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전자레인지를 윙 돌리니까 전기가 요만큼 먹잖아요. 1800W까지만 되는데 원래는 좀 있으면 이게 꺼져버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X부스트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윙 키니까 이걸 낮춰줘요. 윙 하면서. 그래서 1800W 선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들어요. 만약에 1800W 소비 전력에 맞춰서 100% 만충해서 방전대까지 계속 틀어놓는다면 과연 몇 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나는 캠핑장 같은 전기가 있는 곳 말고 노지 같은 곳에 장박을 주로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플라워에 400W 태양광 파넬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에코플라워 태양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태양광 사이즈는 꽤나 큼직합니다. 가로 사이즈 약 1m 70cm, 세로 사이즈 한 65c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 에코플러사의 태양광은 조금 독특한 방식이에요. 지금 이게 메인 태양광 판넬이고 이게 가방인데 가방이 태양광 판넬을 받쳐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판넬을 보시면 이렇게 카라비너 4개가 동봉되어 있어요. 카라비너를 고리에 걸어서 뒤에서 받치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태양광 판넬을 세웠습니다. 보시면 가방의 양쪽에 이렇게 카라비너를 걸어서요. 뒤편을 보시면 이렇게 가방을 활용해서 태양광 판넬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각도를 좀 더 눕히고 싶으면 태양광을 살짝 이렇게 눕혀주면 더 눕혀지겠죠. 이런 식으로 태양광을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태양광 충전이 되는지 실제로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오기 전에 미리 파워뱅크는 0%로 방전을 시켜서 온 상태입니다. 자, 지금 파워뱅크 0%에서 충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50에서 360W 정도 충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충전은 52W 정도가 되고 있고요. 한 21% 정도가 충전이 됐네요. 자, 이렇게 1시간 정도 충전을 해봤고요.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름이 조금 많이 끼는 상황이라서 충전 테스트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1시간 동안 약 20% 정도 충전이 됐고요. 효율은 솔직히 만족스러운 편이었어요. 햇빛이 쨍쨍하게 비칠 때는 적어도 350W 이상은 충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제일 효율이 좋았을 때는 제가 410W 정도까지 찍히는 것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여름철에 햇빛이 쨍쨍할 때 사용할 때는 훨씬 더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소음 부분. 충전 시에 처음에는 1200W, 두 번째는 600W, 세 번째는 200W로 마이크를 여기 대두고 한번 소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1200W일 때는 소음이 이만큼이고요. 600W일 때는 요만큼, 거의 절반 정도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600W와 200W는 소음이 동일했습니다. 1000W부터 1200W까지는 소음이 동일하고요. 200W부터 900W까지는 소음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000W부터 소음이 시끄러워져요. 자, 다음은 인버터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자, 에어플라이어를 작동시켜서 소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올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헤어 드라이기를 1단으로 틀어서 소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리가 구분이 잘 안 되시죠? 제가 드라이기 콘센트를 뽑아 볼게요. 뽑으면 종료되기 직전에 몇 초 정도 인버터의 소리가 남습니다. 그때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에코플로 델타2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꽤나 고가의 제품인데 제가 이번에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안전한 부분이나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델타2의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제 영상에 더보기를 보시면 할인 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뭐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델타2 선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욱바였습니다.